2013년 고양예술고등학교 연기과 2학년 학기 말 발표회 연극 갈매기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비행기, 무음 모드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극장 내 음식물 및 음료 취식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중 박수 및 호응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커튼 콜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연극 갈매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샤, 왜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복이에요. 난 불행하니까. 불행이요? 이해할 수 있군요.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 아니어도 그 정도만 살만하고요. 저는 당신을 비하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월급은 고작 23 루블인데 아직 독립금 깔 때이죠. 그렇다고 상복을 입지 않아요.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죠. 그건 이론이죠. 하지만 현실과 다릅니다. 고작 23 루블로 저 어머니, 우리 둘, 남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하죠. 설탕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담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예요. 맞아요. 니나가 연기를 할 거고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가 이 희곡을 썼죠. 그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두 영혼이 만나 하나의 예술적 형상을 만들며 합쳐질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 영혼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네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가만히 앉을 수 없어요. 이 매일 6km 다닌 거리를 걸어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나는 건 당신의 무관심뿐이죠. 이해합니다. 재산은 없고 딸린 식구는 많죠. 아무것도 가진 없는 사람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과 마음은 저를 감동시키지만 저는 당신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뿐이에요. 하실래요?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밤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네요. 당신은 항상 녹두리를 늘어놓으면 돈 얘기뿐이군요. 당신이 보기엔 가난이 가장 큰 불행일 수 있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누더기를 걸치고 비를 먹더라도 1000배는 더... 하기야, 당신이 이해할 리가 없지. 나는 시골에 맞지를 않아. 도무지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지가 않는다고. 맞아요. 삼촌은 도시에 사지 않는데. 여러분!
공연 시작할 때 부를게요. 지금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야코프! 네! 자, 나가주세요. 가요. 공연 시작할 때 불러주십시오. 같이 가요. 어제도 10시에 자서 오늘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오래 자서 두개골에 내가 찰싹 붙어버린 기분이었다니까. 여기서 떠날 때는 속이 다 시원했는데 되직해서 갈 데도 없고 싫든 좋든 살아야 하는데. 보세요, 삼촌. 극장입니다. 맛있고 그 뒤로 하나, 둘, 두 개의 무대 날개도 있어요. 근데 그 뒤는 뭐 텅 비었네요. 아무런 장치도 없어요. 막은 정확히 8시 반에 올라갈 겁니다. 멋지구나. 그런데 니나가 늦네요.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집에서 나온다는 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힘들죠. 뭐예요? 머리가 지저분해졌잖아요. 다듬으셔야겠는데요? 내 인생의 비극이란다. 젊었을 때도 이랬어. 늘 술 취한 것 같았지. 여자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네 엄마는 기분이 왜 안 좋냐? 왜일까요? 따분해서 그래요. 질투도 나고. 어머님 저도 싫고 이 공연도 싫고 제가 쓴 희곡도 싫으니까요. 어머님 자신의 그 소설가 양반이 잘해 친아를 어떻게 볼까도 신경이 쓰이겠죠. 제 대본도 모르면서 이미 싫어하시죠. 설마 그러려고? 어머님 이 무대조차 자신이 아니라 잘해 친아가 올라간다는 사실에 화가 날 겁니다.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누가 봐도 재능 있고 똑똑하죠. 소설 읽다고 울 줄도 알고 아픈 사람을 돌보실 땐 천사 같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다른 여배우 칭찬을 받다가는 삼촌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 생각에 호평받을 만한 여배우는 단 한 명, 어머니뿐이니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죠. 세자를 촛대를 무서워하거나 숫자 13에 즐겁하시거나.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인색합니다. 오데사에 있는 은행에도 거금 7만 루블에 맞춰서 예금을 드셨을 거예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빌려달라고 하면 벌써 눈물부터 흘리신다니까요. 이 희곡이 엄마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미리부터 흥분하는구나. 진정해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머니는 절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는 생기 있게 살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데 제가 벌써 25살이거든요. 전 뭐 더 이상 어머니가 젊지 않다는 걸 항상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란 거죠. 어머니는 제가 연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연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륜이 신성한 예술인이 한다는 것을 봉사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삼촌, 제가 보기에 요즘 연극은 진발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편견 덩어리입니다. 그래도 연기는 있어야지. 새로운 형식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근데 어머니는 술, 담배 찌든 데다가 그 소설가 양반이 빠져서 아주 보란듯이 대놓고 지냈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이름은 끊임없이 신문에 오르내린다고요. 그것도 절 지치게 해요. 가끔은 어머니가 평범한 여자였다면 내가 더 행복해졌을 텐데. 그래요. 어머니가 유명 배우라는 게 싫어요. 이 배우들, 작가들, 유명 인사들이 매일같이 이 집에 드나들죠. 그 사이에서 저 혼자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단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 여기 끼어있어요. 난 대체 누구죠? 난 무엇일까요? 대학 3학년 때 제적당하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소설가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 도무지 말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 똑똑하고 소탈하고 어딘가 우울해 보이기도 하죠. 네, 점잖은 편이고요. 마음도 되기 전에 유명해져서 아쉬울 게 없을 거예요. 전혀 없겠죠. 지금은 술이라고 맥주만 마시고 나이 든 사람들만 좋아하죠. 그가 쓴 작품은 뭐랄까? 네, 뭐 잘 씁니다. 재능도 있고. 그렇지만 톨스토이나 에밀 졸라를 읽고 나선 뜨리고린을 읽고 싶진 않죠. 얘야, 나는 작가들이 좋아. 나도 한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딱 2가지. 결혼하는 것과 작가가 되는 것. 이도저도 결국 못했잖니. 전 그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해 미치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우정, 나의 꿈. 늦진 않았지? 너무 늦진 않았지? 아니 늦지 않았어. 하루 종일 걱정했어. 너무 불안했어.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할까봐. 근데 아버지랑 사어머니가 외출하시는 거야. 곧바로 달려왔어. 정말 지그리미 향해 달려왔어. 정말 기뻐. 아이고 저런 눈물까지 보이다니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보세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서둘러야 돼요. 30분 후에는 떠나야 돼요. 늦으면 안 돼. 안 돼. 정말 늦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제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내가 불러오마. 검은 머리 파뿌리 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어떤 검사 친구가 이러는 거야. 목소리 거참 우렁차십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더니 그런데 듣기 좋지는 않네요. 아니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말이야.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나를 여기 못 오게 해. 여긴 보헤미안들이 사는 곳이라면서 내가 배우라도 될까봐 걱정했잖아. 하지만 나는 갈매기처럼 여기 호숫가로 끌려. 내 마음에는 온통 너뿐이야. 우리 둘뿐이야.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게 빨리 가지 마. 제발. 안 돼. 사랑해. 쉿. 거기 누구요? 야코프인가? 네, 접니다. 자기 치러 가서 준비해. 곧 시작할 거니까. 네. 가자. 모든 게 준비됐어. 떨려? 많이. 네 어머니는 괜찮아. 두렵지 않아. 그런데 뜨리고 있어. 그분 앞에서 연기하는 건 두렵고 부끄러워. 유명한 작가시잖아. 젊어? 어. 그분 소설은 정말 대단해. 모르겠네. 안 읽었거든. 네 희곡은 연기하기 힘들어. 살아있는 인물이 없잖아. 살아있는 인물. 니나, 희곡은 인생 그대로를 표현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도 묘사하면 안 되는 거야. 꿈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려야 한다고. 이 희곡에는 행동은 없고 낭독만 있어. 내 생각에 희곡에는 사랑 이야기가 꼭 있어야 돼. 날씨가 습해졌네요. 난 더운데요. 선생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스펀공이 안 좋다는 걸 잘 아실 텐데 그러는 걸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게 좋은가 봐요? 어젯밤에도 프로테라스에 줄곧 앉아있었잖아요. 일이나 니콜라이브나 부인과 얘기하는데 푹 빠져서는 추운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부녀가 좋은 거죠? 난 65입니다. 어때서요? 남자들에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여전히 멋있으세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만 하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남자들은 여배우들 앞에서 어떨 줄 몰라 하신다고요. 선생님 당신도 나의 소중한 여부견이 나를 데려가줘요. 세월 너무 많이 흐르고 우리들 이미 젊지 않잖아요. 남은 인생만이라도 더 이상 숨기기도 속이기도 말아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여배우의 연기는 기가 막혔죠. 아니 그 자체 기적과도 같은 연기였죠. 아, 그 희극 배우 사진밥을 세면이치는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은 언제나 옛날 얘기만 듣는군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빠슈카 차진. 요즘에는 그런 배우가 없어요. 연극이 몰락했다고요. 이리나 니콜라이브나 부인. 날 사랑하는 아들 언제 시작하니? 곧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개출코 비투성이 같은 내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어찌하여 당신은 악덕의 몸을 맡기시고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햄릿 선막 사장. 이 내가 이래봬도 소시적에는 이 배우들이 많이 만나봤어. 지금도 많이 읽고만.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대들, 존경하는 옛 그림자들이여, 밤마다 이 오수 위를 떠도는 그대들이여, 이제 우릴 잠들게 하여 20만 년 뒤의 광경을 꿈꾸게 하라. 20만 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경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라, 우리는 잠을 잘게.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뇌조도 뿌리난 사슴도 거위도 거미도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그 모든 생명이 슬픈 수능을 마치고 사라졌다. 이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라진 지 수천 세기가 지나고 초원은 더 이상 구름이야 울음소리로 깨어나지 않고 보리수 덤불에는 5월의 딱딱벌레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춥다 공허하다 무섭다. 살아있는 육체들은 먼지로 사라졌고 영원한 물질은 그것들을 돌과 구름으로 만들어두다. 그들 모두의 영혼이 모여 하나의 세계 영혼을 이루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인 것이다. 알렉산드르 대왕의 영혼도 카이사르, 셰익스피어, 나폴레옹의 영혼도 가장 하늘 생물 건물의 영혼도 내 안에 함께 있도다. 왠지 데카당스한데. 어머니, 나는 홀로 있다. 100년에 한 번 입을 열어 말하나 내 목소리는 고문 속에서 쓸쓸히 울리고 아무 듣는이 없다. 너희들 창백한 불빛들마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 새벽녘 썩은 늪에서 태어나 동fik이 잠깐 떠돌지만 생각도 의지도 생명의 약속도 없다. 너희들로부터 생명의 인재들까 두려워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의 낭만은 그것들을 돌과 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너희들 속 원자들을 끊임없이 변하게 한다. 우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세계 영혼뿐이다. 연기가 자욱하구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 오, 무대 효과. 보셨어요? 감기 걸리면 어쩌시려고? 얼른 쓰세요. 기사 선생님이 악마 앞에서 모자를 벗으셨네요. 끝났습니다.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됐어요. 끝났다니까요. 제가 실례했네요. 이 곡을 쓰고 이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는 건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제가 미처 몰랐네요. 그 특권을 침범했군요. 난 말이죠. 나는 어머, 야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아! 제가 왜 저러는 걸까? 이리나, 자존심 상한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는데요? 네가 아들을 모욕했잖아. 자기가 직접 이 연극을 조크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했어요. 조크를 조크로 대했을 뿐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애가 대단한 작품이라도 쓰셨나 보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연출도 하고 연기로 질식시키면서 이건 조크가 아니라 시위예요.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연기하는지 가르치려진 거라고요. 자존심만 강하고 변덕스러워내라고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랬나요? 그런데 그 애는 평범한 희곡이 아니라처럼 데카당스한 잠꼬대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했잖아요. 진짜 조크라면 이런 잠꼬대라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보세요. 이건 새로운 형식에 대한 강요, 예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는 시위라고요. 각자 능력대로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죠. 물론 쓰고 싶은 걸 능력대로 써야겠죠. 난 좀 그냥 놔두라고 해요. 제가 저희 선생님 얘기를 희곡으로 써서 공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이지 힘든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군요. 나는 왜 불쌍한 내 아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마음이 안 좋아. 꼬스자! 내 아들 꼬스자!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줄래요? 꼬스지 가브리엘 미치! 꼬스지 가브리엘 미치! 안녕하세요. 공연이 계속될 것 같지 않아서요.
모두 니나에게 반했어. 니나 재능 있어요. 진짜 큰 무대로 진출해야 하지 않겠어? 그건 저의 꿈이에요.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소설가 뜨리고린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정말 기뻐요. 선생님 작품을 항상 읽고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유명하긴 하지만 소탈하거든. 이것 봐, 이 사람도 부끄러워하잖아. 희곡이 이상하진 않았나요? 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긴 했습니다만 잘 봤습니다. 당신의 연기는 매우 진지하더군요. 이미지도 아름다웠고요. 여기 호숫가에는 물고기들이 많겠죠? 예, 난반이죠. 낚시를 좋아합니다. 저녁 무렵 저 물가에 앉아서 찌를 바라보는 일만큼 즐거운 일도 없죠. 창작의 기쁨을 아는 분들에겐 다른 식의 즐거움 같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 말아요. 이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몸둘 바를 몰라 하니까. 언젠가 이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그 유명한 가수 실바의 노래를 들었던 때가 떠오르네요. 아직도 생생해요. 가수 실바가 낮은 도움을 노래했거든요. 그때 맨 위층 관객석 어딘가에서 갑자기 어떤 성가대원이 브라보 실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 한 옥타브나 더 낮은 저음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브라보 실바. 극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죠. 조용한 천사가 날아갔네. 이만 가봐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요? 이렇게 빨리? 놔주지 않겠어. 아버지께서 기다리세요. 이런 아버님도 참. 할 수 없죠. 보내기 정말 싫은데. 저도 정말 가야만 하는 게 싫어요. 누가 좀 바래다 줘야 할 텐데. 제가 그럼 아니에요. 좀 더 같이 있어요. 안 돼요, 뾰뜨르 니콜라이비치 어르신. 1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돼요. 불쌍한 아가씨.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다고 하던데.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이미 아버지가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썼다는군요. 저에는 한 푼도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맞습니다. 저 아가씨의 아버지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들어갑시다. 싸늘해지는군요. 다리도 저려오고. 오빠! 다리가 무슨 나무 막대기 같아요. 그렇게 걷기 힘들어했어야. 불쌍한 노인 양반. 네 다리가 또 젓가락 같아요. 브라보 실바. 맞아. 브라보 실바. 한 옥타브가 더 낮은 저음으로 말입니다. 이 가수가 아니라 성가대원이. 저 성가대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 이해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걸까? 뭔지 모르겠지만 난 이 연극이 마음에 들어. 뭔가 있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새롭고 순수해. 아무도 없고 여기 내가 있네. 마샤가 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절 찾고 있네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씨, 난 자네 연극이 정말 좋았어요. 뭐랄까 기묘하고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정말이지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자네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이렇게 예민해서야 눈물까지 보이다니.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자네는 추상적인 사상의 세계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아냈어요. 예술 작품은 반드시 어떤 거대한 사상을 표현해야만 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한 거야? 계속 쓰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자네는 중요하고 영원한 것만 그리면 돼.
저 잠깐만요. 니나는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작품 속에 반드시 뚜렷한 관점, 사상이 있어야 해.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니나는 어디 있죠? 어디 있긴 집에 갔지. 어떡하지? 그녀를 봐야 하는데 꼭 봐야 가보겠습니다. 진정하게. 가볼게요. 가야 해요. 집으로 가세요. 콘스탄츠 가브리엘로스 씨. 어머니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떠났다고 전해주시죠. 모든 분들께 부탁인데 그냥 좀 절 놔두시죠.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요.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저런.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젊은. 딱히 할 말이 없어지면 그렇게들 얘기하죠. 젊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이제 들어가 볼까?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내 영혼이 당신과 가깝다고 느껴져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짓을 할 것만 같아요. 제 스스로 제 인생을 조롱하고 망가뜨릴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대체 뭘 도와달라는 건지. 괴로워요. 아무도 제 괴로움을 몰라요. 콘스탄티는 사랑이에요. 모두들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울까? 사랑은 또 얼마나 많고. 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무엇을.
이전 내가 필요한 거 같아. 미안, 제발 기억해줘요. 감사합니다. 여기 펜지꽃이 있네요. 아, 이건 생각을 도와주죠. 너무 예뻐요. 당신에게는 해양초와 메발톱꽃을 드리지. 두 개씩이나. 특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양초는 당신에게 드리고. 그럼 나도 2개. 나도 조금 받고. 아 왜 줬다 뺏는 거야?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골라보세요. 당신이 음양초를 꼽으면 다른 의미가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 데이지가 있네요. 준다고는 안 했는데. 시베로! 아이고, 요놈 참 잘생겼네요. 깜짝아. 당신에게는 바이올렛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두 시들었어요. 사람들의 말로는 훌륭한 죽음이었다고 하네요. 내 기쁨은 오직 아름답고 상냥한 울색. 일어나 볼까? 나란히 서봐요. 마샤는 25, 나는 거의 2배.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여요? 물론 부인이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언제나 삶을 느끼며 바쁘게 일하는데 마샤는 늘 한 곳에 가만히 앉아만 있잖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 나에게 원칙이 있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늙는다거나 죽음 그런 건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 저는 아주 먼 옛날에 태어난 것만 같아요. 가끔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다 쓸데없는 말이겠죠. 이것 봐요. 얼마나 어려 보여요? 15 소녀 딸 수 있다니까. 그렇고 말고요. 그렇지. 좋은 일이지 않고 뭐냐. 오늘은 우리도 같이 즐거울 수 있겠구나. 여기 기쁜 일이 있다. 아버지와 계모가 아띠베리로 살갑 떠났단다. 앞으로 사흘은 자유라는구나.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제 당신 여러분 거예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러게요. 옷도 예쁘고 귀엽네요. 게다가 영리하기까지 하니.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되는 법. 보리스 알렉세예비치는 어디 있죠? 낚시하고 계세요. 어쩜 지치지도 않나 봐.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이라도 있나? 왜 의기소침해서 우울한 거지? 온종일 호숫가에 나가 있으니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이 무거운가 봐요. 저기 부탁이 있어요. 그 희곡 대사를 한 번만 해주세요. 듣고 싶으세요? 그렇게 재미없는 것을. 그이가 무엇인가 얘기 때면 그 눈은 불타오르죠. 얼굴은 창백해지면서 아름답고 슬픈 목소리를 가졌어요. 몸짓이 시인 같지요. 어르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야, 놀랐잖아. 이거 뭐야? 자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잠도 못 자. 오빠! 진찰 같은 것도 안 받으시던데 그러는 거 좋지 않아요. 나야 받고 싶지. 근데 의사 선생이 원치를 않네. 75살도 지났는데 무슨 치료예요? 75살이 더 지났어도 더 살고 싶은 법이라고. 정 원하시면 쥐오줌 풀이라도 드시죠. 아, 어디 온천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고.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니요, 쓸데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자신만의 개성을 없애버리죠. 시가 한 모금이나 보드카 한 잔은 뼈뜨르 니콜라이비치 씨를 뼈뜨르 니콜라이비치 플러스 누군가로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만의 멋진 철학이군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법무부에서 28년간 근무했소.
한 번도 당신처럼 배부른 소리하며 살 수가 없었단 말이지. 어쩌면 제대로 된 경험을 못 해봤다는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싶다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인생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식사 때마다 쉐리 와인을 마시고 시간을 비우는 것뿐이요. 식사 시간이에요. 아, 다리 저려. 저렇게 가서는 식사 전에 보드카 2잔은 마실 겁니다. 저 행복이란 걸 모르는 불쌍한 아가씨야. 쓸데없는 말씀 그만하시죠. 오, 배부른 소리. 이렇게 할 일 없는 시골보다 더 따뜻한 세상은 없을 거야. 덥기만 하고 조용하고 모두 쓸데없이 계면만 늘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호텔방에 혼자 앉아 대사 연습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멋지세요. 그 말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 시골보다 도시가 훨씬 좋지. 제 집사람과 오늘 시내에 갈 거라고 하시던데 그런가요? 그럴까 하는데요. 네, 그게 멋진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떤 것을 타고 가시려는 거죠? 오늘은 일꾼들 모두 호미를 날라야 해서 바쁘거든요. 어떤 말을 타고 가시려는 겁니까? 어떤 말이라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외출용 말이 있지 않소? 외출용이요? 아니 그럼 마구는 어떡합니까? 놀랍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부인. 저는 부인의 재능을 존경하고 부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제 인생에 10년 정도는 바칠 수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말은 대드릴 수가 없답니다. 예? 내가 만약 꼭 나가야겠다면요?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존경하는 부인! 부인은 농장 살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르십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난 오늘 당장 모스크바로 떠나겠어요. 마을에서 당장 말을 구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걸어서라도 갈 거니까. 전 그러시겠다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관리인을 알아보세요. 매년 여름마다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나를 모욕한다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경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겨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모든 말들이 대기시키다. 대기시키다. 네. 빨리 가. 어떻게 아름답게 나왔으면 이번 여배우의 부탁을 거역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동생에게 가봅시다.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인간이야. 복근이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 끔찍한 일이지. 그만둔다고. 그것도 그냥 말뿐일 거야. 내가 당장 가서 얘기해야겠어. 그는 외출용 말까지 들판에 내보냈어요. 그러니 매일 말썽이죠. 이런 게 저를 얼마나 속썩이는지 선생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병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떨고 있는 게 보이세요? 저는 그의 무례함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소중한 사랑스러운 선생님, 제발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의 시대는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미 젊지도 않지만 생애 마지막이라도 숨기는 거 없고 거짓 없이 살고 싶어요. 내 나이 65이요. 내 인생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저는 당신이 저를 거절한 이유를 알아요. 당신에게는 저 말고도 다른 친한 여자들이 있으니까요. 뭐든지 데려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아니, 나도 이해해요. 미안해요. 당신이 아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괴로워요. 물론 당신의 의사니까 여자들이 피할 수 없겠죠. 나도 알긴 하지만 다들 어때요? 이리나 니콜라예브라는 물고 있고 뼈들의 니콜라예비는 천식을 일으켰어요. 가서 둘에게 신경 안정제나 좀 줘야겠군.
정말 이상해. 유명 여배우가 울다니. 그런 사소한 일. 작가님도 이상해.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수상 사진도 팔리고 외국어로 자기 작품도 번역이 되는 그런 작가가 하루 종일 낚시도 안 어디 잉어 2마리 잡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정말 이상해. 유명인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고고하고 도도하고 평범한 건 멀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울고 카드치고 웃고 울고 화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낮과 밤 보리스 알렉스를 시들이고린 혼자 있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난 오늘 비겁하게 이 갈매기를 죽였어. 너의 팔 아래 바칠게. 왜 이러는 거야? 곧 나도 이렇게 나 자신을 쏴버릴 거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너가 변한 후로 나도 변했어. 날 보는 시선은 차가워지고 나랑 있는 시간을 못 견뎌 하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화만 내고 알 수 없는 상징적인 말만 하고. 이 갈매기도 뭔가를 상징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엔 나는 평범하고 단순하다고. 그날 내 연극이 보기 좋게 실패한 그날 시작된 거야.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 태워버렸어. 한 장도 남김없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네가 알기나 해? 날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는 게 무섭고 믿을 수도 없어. 마치 잠에서 깨어본 이 호수가 바짝 말라버렸거나 땅속으로 꺼진 것만 같다고. 네가 너무 평범해서 날 이해 못한다고. 여기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단순히. 내 연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잖아. 넌 내 영감을 무시하고 이젠 나를 흔해 빠진 다른 놈들처럼 평범하고 과찮게 여기는 거라고. 알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마치 머릿속에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아. 그 못으로 내 자존심을 후벼파고 있어. 뱀처럼 내 피를 빨아먹는 그 저주받을 자존심을. 저기 진짜 천재가 오는군요. 햄릿처럼 책을 들고 걸으면서 말들. 저 태양이 아직 네 곁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소를 띠고 있는 거야? 두 눈은 그 빛 속에 녹아버렸어. 당해하지 않을게. 담배를 피우고 보드카를 마시고 옷은 언제나 검정색. 그러한 그녀를 어떤 학교 선생이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씨.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떠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나는 젊은 아가씨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아가씨처럼 이렇게 젊고 매력적인 그런 아가씨들 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 소설에 나오는 아가씨들을 보면 죄다 자연스럽지가 못하네요. 단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아가씨가 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군요. 저도 선생님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죠? 천재적이고 유명한 작가는 어떤 느낌일까 알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군요. 당신이 내 명성을 과대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명성이란 게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거나. 그렇다 해도 선생님의 삶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온통 의미 있는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행복하신 분이세요. 내가요? 뭐 명성이라던가 행복이라던가 막 그런 화려하고 재밌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런 멋진 말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마멀레이드 같네요. 당신은 정말이지 젊고 또 선량하군요. 선생님 인생은 너무 멋있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 어디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난 가서 글을 좀 써야겠어요. 실례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얘기해 볼까요? 나의 그 멋지고 화려한 삶에 대해서. 뭐부터 얘기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낮이고 밤이고 오직 달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강박관념이라는 게 생기고 말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나만의 달이 하나 있어요.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이 생각 하나가 단 한순간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한 작품을 끝내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작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끝나면 계속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난 묻고 싶어요. 이런 삶의 멋지고 화려한 건 어디에 있을까요? 소름 끼치게 지겨운 생활일 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당신과 함께하면서 내가 막 들떠 있지만 단 한순간조차도 날 기다리고 있는 이 미완성 소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글 쓰는 일을 마치면 극장으로 달려가거나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냥 모든 걸 잊고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뭐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가 내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면서 얼른 책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이 생각뿐입니다. 내 생명을 막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들의 칭찬, 관심, 감탄, 그냥 그 모든 게 다 거짓말로 보이니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영감이 떠오르거나 창작의 순간에는 고상한 행복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뭐 글을 쓰고 있을 때는 행복하죠. 그런데 막상 이 책이 발간되고 나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됐어. 처음부터 쓰지 말았어야 했어. 막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빠집니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내 무덤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여기 뜨리고린이 잠들어 있군. 뭐 꽤 괜찮은 작가였지만 뚜르게네프보다는 못했지. 죄송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성공에 취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성공이라고요?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나는 작가로서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알아요? 이 머릿속에 막 뿌연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내가 뭘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얘기하셨지만 사람들 눈에 선생님은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작가나 배우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주위의 냉대나 환멸, 가난 같은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호밀빵을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게 불만스럽고 괴롭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대신 저는 명성을 원해요. 진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진짜 명성. 머리가 어지러워. 루이스 알레스에비치! 짐싸라고 부르는군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건 뭐죠? 갈매기. 갈매기.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가 썼어요. 아름다운 새로군요.
정말 떠나고 싶지가 않아. 이리나 니콜라이브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줄래요? 뭘 쓰세요? 그냥 메모를 좀 작은 얘기거리가 하나 떠올라서. 당신처럼 호숫가에서 자란 아가씨가 있어요. 이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갈매기처럼 자유롭고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우연히 찾아와서 그 아가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죠. 마치 저 갈매기처럼.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어디 있어요? 가요, 갑니다. 무슨 일인데요?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꿈이야. 작가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원하신다면 작품으로 쓰셔도 좋아요. 솔직히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용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사랑을 이 가슴에서 뽑아버리기로.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말이죠? 결혼할 거예요? 매드벤질 거하고? 그 학교 선생 말인가요? 네. 꼭 그럴 것까지 있을까요? 희망 없는 사랑을 몇 년째 기다리기만 한. 아니, 결혼해보려고 나면 사랑자에는 신경 쓸 틈도 없을 거예요.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기면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겠죠. 한 잔 더 드릴까요? 이미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자들도 자주 마신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대놓고 마시는 여자는 드물겠지만요. 몰래 마시는 여자는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것도 보드카나 코냑 같은 센술만 마시죠. 보드카. 건배?
떠나고 싶지 않네요. 좀 더 있자고 하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됐죠. 아들놈이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니까요. 뭐 총으로 자살 시도를 하지를 않나. 이제 나한테 결투 신청을 한다겠다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질투 때문일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학교 선생님은 가난하고 현명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하죠. 안 됐어요. 그 사람 늙은 어머니도 안 됐고요. 뭐 어찌됐든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아, 저 나쁘게 기억하지 마세요. 제게 잘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책이 나오면 꼭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뭐 존경한다는 그런 인사말을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핏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도 모르는 마샤에게. 안녕히 가세요. 홀스, 짝수. 짝수? 홀수예요. 완두콩은 하나일 뿐인데. 여배우가 될 수 있을까 점쳐봤어요. 누가 조언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다시 만날 일이 없겠죠? 저를 잊지 마시란 뜻으로 이 메달을 드릴게요. 선생님 이니셜을 새겼어요. 뒷면에는 선생님 책 제목 낮과 밤을 새겼고요. 정말 멋지군요. 매력적인 선물입니다. 가끔 제 생각도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 맑던 날, 그날의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요? 일주일 전 우리가 호숫가에서 만났던 그날.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그곳에 갈매기가 있었죠? 예, 갈매기.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있어서 오래 얘기할 수가 없어요. 2분만, 제게 2분만 시간을 주세요. 꼭이요. 부탁드려요. 방금 누구예요? 리나? 그랬죠? 미안해요. 방해했나 보군요. 짐은 다 싼 것 같고 지쳤어요. 낮과 밤 121페이지 11, 12행? 낚싯대도 챙길까요? 당연하지. 꼭 필요한 거라고. 뭐 책은 아무한테나 줘버리고. 네. 낮과 밤 121페이지 11, 12행. 내가 뭐라고 썼더라? 집에 내 책이 있나요? 오빠 서재에 있어요. 구석 책장에. 낮과 밤 121페이지. 어머니, 붕대 좀 갈아주세요. 잘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늦네. 10시까지 오시겠다더니 벌써 정오네요. 앉아봐. 꼭 타번에 쓴 것 같네. 어제 어떤 사람이 부엌에 와서는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다더구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어.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되겠다. 나 없을 때 또 그렇게 탕탕하는 거 아니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머니. 그땐 절망감으로 미칠 것만 같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국립극장에서 일하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전 아직 어렸을 때였죠. 그때 우리가 살던 건물 앞마당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새들어 살던 세탁부가 심하게 얻어맞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기절한 그 여자를 들여다 옮겨놨어요. 그때 어머님 그 여자한테 가서 약도 주고 그 여자 아이들도 씻겨주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난다. 발레리나 2명도 같은 건물에 살았었는데 커피 마시러 자주 들리곤 했잖아요. 그건 기억난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었죠. 요 며칠 동안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저한테는 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와 어머니 사이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넌 그 사람을 아직 잘 몰라. 그 사람은 고결한 분이야. 아, 그 고결하신 분이 저희 결투 신청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꽁무니를 빼는 겁쟁이가 되셨네요. 도망치잖아요, 비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나자고 부탁한 건 나야. 고결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말다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정원이나 응접실에서 어머니와 저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니날 꼬드겨 자기를 무슨 천재라도 되는 듯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넌 내가 불쾌해지만 말지만 돌라 하면서 즐기는 것 같구나. 난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그 사람 욕하지 마! 저는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니 저도 그 사람을 천재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시는데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못하겠네요. 그 인간 작품은 너무나도 혐오스럽습니다. 그게 질투라는 거야! 재능 없고 욕심만 많은 인간들은 진짜 재능 있는 사람 만나면 비난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위안이라도 삼는 거라고! 진짜 재능이요?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전 당신들이 누구보다 더 재능이 있다고요. 낡아 빠진 당신들이 예술계 윗자리 차지하고는 자신이 하는 일만 옳고 유일한 진실이라고 뻥이며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란 당신들을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극장으로 가셔서 낡아 빠지고 볼품없는 연극이나 계속하세요. 난 지금까지 그런 연극을 한 적 없다. 참견하지 마. 너야말로 하다못해 보드빌 같은 통속대 좋지 않은 대대를 못 쓰잖아. 밤이나 침대에서 쓰잖아! 어디? 못난 자식! 울지 마. 울지 마라. 그럴 것까지 없잖아. 울지 마. 사랑하는 내 아들 용서해다오. 죄 많은 이 엄마를 용서해줘. 불쌍한 엄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는 몰라요. 전 전부를 잃었어요. 그 여자도 이제 더 이상 절 사랑하지 않아요. 이젠 글을 쓸 순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과 내가 떠나면 니나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야. 예, 어머니. 그 사람과도 화해해. 결투는 안 된다. 그럴 거지?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요. 참을 수가 있어야죠. 낙법함 221페이지 11 12행 아요. 저기 오는군요. 전 갈게요. 붕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져가세요. 우리 이제 떠나요.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져가세요. 짐을 다 챙겼죠? 아 예. 예.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가져가세요. 우리 하루만 더 머무릅시다. 하루만. 무엇이 당신을 이곳에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자제할 줄도 아셔야죠.
취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취해 있지 마세요. 신중하고 현명하게 내 말을 잘 들어줘요. 부탁이에요. 진정한 친구로서 날 봐요. 당신한테는 넓은 마음이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로서 날 놔줘요. 그렇게 끓이던가요? 그렇소. 그녀한테 끌려버렸어. 어쩌면 내가 필요로 하던 거였는지도 모르지. 시골 계집의 사랑이. 당신은 어쩜 그렇게도 자기 자신을 모르나요? 때로는 사람이 걸으면서도 잠을 잘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요. 지금처럼 당신과 막 얘기를 하면서도 막 잠에 들어서도 그냥 계속 그녀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나를 사로잡는 달콤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그런 꿈. 날 놔줘요. 아니, 안 돼요. 나도 평범한 여자라고요.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보리스. 날 괴롭히지 마. 무서워.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특별한 여자가 될 수 있잖아. 오직 사랑만이 이 지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를 꿈꾸는 세계로 이끄는 젊고 매혹적이고 시적인 그런 사람들. 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젊었을 때는 출판사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며 바람과 싸우느라 그럴 틈이 없었다고. 이제 겨우 그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끌며 내게 손짓을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피해야 하는 거요? 정신 나갔군요. 좀 날 놔줘요. 오늘 모두가 날 괴롭히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해하려 하지도. 거리낌도 없이 내 앞에서 살인 여자 얘기할 정도로 내가 늙고 취해졌나요? 당신은 미쳤어! 나의 아름다운 보리스, 이렇게 버림받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미쳐버릴 거야. 나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랑. 누가 올지도 몰라요. 뭐라고 해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소중하고 무모한 사람,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무모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나의 사람이니까, 내 거니까. 이 이마도 내 거, 이 눈도, 비달걀 같은 이 아름다운 머릿결도 전부 내 거예요. 당신은 지혜롭고 재능 있어요. 이 시대 최고 작가라고요. 우리 러시아의 나무는 하나의 희망이에요. 당신 작품은 진실하고 소박하고 신선하면서도 건강한 유머를 가득 차있죠. 단 한 줄로도 인물이나 풍경의 중요한 특징을 그려내고 그 인물들은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 작품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지 못할 수 있죠? 오직 내 눈만이 당신의 진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나만 당신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나의 사람, 아름다운 나의 사람, 오늘 우리 여길 떠나요. 그럴 거죠? 날 버리지 않을 거죠? 내게는 내 의지가 없어. 단 한 번도 내 의지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뭐 늘 무기력하고 순종적이고 쉽게 휩쓸리고 이런 나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그래요. 나를 데려가요. 단 한 발자국도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이 사람은 내 거야. 하지만 정 원하신다면 당신이 여기에 좀 더 머무르셔도 돼요. 나 혼자 먼저 떠날 테니까 일주일쯤 더 있다 오세요. 당신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함께 가요. 원하면 그러시던가. 헤어지기 섭섭하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출발하시죠. 기차역으로 떠나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시 5분 기차니까요. 이리나 니콜라이브나 부인, 잊지 마시고 배우 수주달 초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살아는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한때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곤 했었죠. 네. 여기 자두인데 가시는 길에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주 달아요. 맛있는 걸 드시고 싶을 때 꼭 드세요.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혹시나 불편한 일 있으셨다면 모두 용서하세요. 아니에요. 모두 좋았어요. 모두 좋았어. 울지 마요. 우리의 시절이 멀어져 가네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시간이 됐다. 늦으면 안 되지. 전 걸어서 욕을 할게요. 배우게 들어야죠. 서둘러야겠네요. 모두 잘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다음 여름에 다시 만나요. 날 잊으면 안 돼요. 둘이 나눴어. 고맙습니다 부인. 편안한 여행 되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안녕히 가십시오. 콘스탄틴, 얘는 어디 있지? 우리 떠난다고 얘기해줘요. 작별 인사는 해야죠. 여러분, 나쁜 기억은 모두 잊기로 해요. 아 내가 그걸 어디다가 뒀더라? 나는 지금 떠납니다.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씨, 저를 운명에 맡겨보기로 결심했어요. 무대에 설 거예요. 내일이면 저도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저도 떠나요. 모스크바로. 거기서 다시 만나요. 슬라반스키 바자르 호텔에서 묵어요. 도착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그롤스키 빌딩 몰차노프카 거리. 난 갈게요. 잠깐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이 매혹적인 눈,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미소, 이 부드러운 얼굴, 천사같이 청순한 표정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나의 니나. 나는 갈매기예요. 당신이 진짜 작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스타, 잡지사에서도 고맙게 연결해서 보내주고 맞춰줬어요? 사랑스러운 고스타, 우리 마센가이가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어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집에 가요. 마샤. 저는 여기서 잘래요. 집에 가요. 우리 아기가 배고파할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맞들이나가 먹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센가는 착하고 고운 아이랍니다. 고스타, 여자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정하게 봐주기만 하면 돼요. 나도 그랬어요. 봐요, 화나게 했잖아요. 꼭 이렇게 귀찮게 하셔야 해요? 불쌍한 건 벌써 엄마 없이 4일밤이나 지났네. 당신도 참 따분한 사람이 됐군요. 예전엔 넋두리 같은 거라도 늘어놓으시더니 지금은 집에 갑시다, 애한테 갑시다, 아니면 집에 있는 애한테 갑시다. 다른 말씀할 줄 모르세요? 마샤, 그만 집에 가요. 혼자 가세요.
저 그럼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꼭 와요. 알겠죠? 안녕히 계세요, 장모님. 마생까 네가 불쌍해서 그래. 참 잘하셨네요. 너 때문에 이 엄마 마음도 아파. 다 보여. 다 알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에요. 희망 없는 사람. 그런 거 소설에나 있는 거겠죠. 소용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기다리는 건 못할 짓이에요. 가슴속에 사랑 같은 감정이 생겨버리면 뽑아버려야 한다고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게 됐어요. 다른 곳에 가면 전부 잊어버릴 거예요. 가슴속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라고요. 날씨 참 지독하군. 벌써 이틀째 이러네. 내 동생은 어디 있나? 뜨리고리는 마중하러 역에 갔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선생이 너희 동생까지 부른 걸 보니 내 병세가 많이 위중한가 보군요. 그런데 약은 왜 주지 않을까? 이상해. 원하는 게 뭐예요? 쥐어준 풀 아니면 탄산소다. 퀴니네라도 드릴까요? 그거라도 줘봐요. 지금 없습니다. 내가 이런 벌을 왜 받아야 하는 거지? 검은 머리 핫불이 되고. 야, 꽃사에게 소설 주제를 하나 주고 싶은데 제목은 꿈꿨던 사람. 젊었을 때 나도 작가가 되고 싶었지. 근데 그러지 못했어. 말도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내 말솜씨는 역겹기만 했다고. 결혼도 그래.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늘 도시에 살고 있잖아. 이렇게. 다 늙어서 인생에 대해 불평이나 늘어놓으시고 썩 보기 좋진 않군요. 정말 고집센 선생이군. 난 살고 싶다고. 정박한 태도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부른 소리. 배부르니까 인생에 무관심하고 만사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선생도 죽을 때가 되면 다 두려워질 거요. 죽음의 공포. 그건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이겨내셔야죠. 우리가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씨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혹시 말이야, 니나 자레치나야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잘 지낼 겁니다. 듣기론 잘 지내는 건 아니라던데 어떻게 된 건가? 말하자면 긴 이야기입니다, 이사 선생님. 그럼 짧게라도. 집을 나와 뜨리부리가 살았다는 건 아시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뜨리부리는 사랑이 식어버리자 얘 내내게 돌아갔고요. 마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람은 한 번도 얘 내인을 버린 적이 없으니까요. 줏대도 없는 사람이라 이쪽 저쪽을 교묘하게 속인 셈이죠. 제가 하는 바로 니나의 사생활은 완전히 파탄난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더 좋지 않았죠. 모스크바 근교 별장 지역의 극장에서 데뷔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방으로 떠났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니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동안 따라다녔는데 큰 역을 맡기도 했지만 연기는 거칠고 무미건조했어요. 목소리는 힘이 너무 들어가 있고 이 제스처는 어색하고 어쩌다 비명을 지르거나 쓰러지는 연기 같은 건 제대로 할 듯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어쩌다였죠. 그래도 재능은 있다고 봐야 하나? 모르겠어요. 없진 않겠죠. 그녀가 연기라는 건 볼 수 있었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어요. 뭐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서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무슨 얘기를 더 해드릴까요? 그 뒤로 집에 돌아온 다음 니나 편지를 몇 통 받았죠. 재치 있고 다정한 편지들. 불평하진 않았지만 불행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긴장과 병들어있는 신경을 느꼈으니까요. 정신 상태도 다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편지에 자신의 서명을 갈매기라고 적었거든요.
니나가 지금 이곳에 와 있어요. 이곳? 아니, 어떻게? 신의 여인숙에 묵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나 됐군요. 저도 찾아가보고 마차도 다녀왔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네요. 니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니나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감시인을 사방에다 두고 니나를 영지에 얼씬도 못하게 하죠. 매력적인 아가씨였는데 이 사등문간 소린도 한두번 만했으니까. 늙은 파람둥이 같은. 여기도 오랜만이네. 여기로 돌아오셨나봐요? 어머니 목소리예요. 우리 모두는 자연의 위력 아래에서 이렇게 늙고 시들어가는데 부인께서는 여전하십니다. 이 생기 넘치는 자태 우아하십니다. 그런 빈정거리는 칭찬은 독이 되는 법 여전히 짓궂군요. 안녕하셨습니까, 뼈뜨르 니콜라이비치 어르신. 왜 이렇게 편찮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마샤, 알아보시겠어요? 결혼하셨나요? 오래됐어요. 행복하시죠? 당신 어머니 말로는 이제 옛날 일은 다 잊고 화도 다 풀렸다고 들었어. 너에서 단편이 실린 잡지를 여기 보리스 알렉세이비치가 가져오셨단다. 고맙습니다. 친절하시군요. 당신의 열렬한 애독자들이 나한테 인사를 전해달라더군요. 페츠부르크하고 모스크바에서 모두들 궁금해하면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냐, 몇 살이냐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필체 때문인가 왠지 이 사람이 젊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네. 뭐 필명으로만 발표되어 있으니까 본명을 아는 사람도 없고 온통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죠. 얼마나 보실 건가요? 뭐 내일은 모스크바로 떠날 예정이요. 어쩔 수 없지. 또 중편 마감도 해야 되고 다른 작품도 문집에 실기로 해서 예전과 달라진 게 없군요. 날씨가 좋지 않네요. 바람도 지독하게 불고. 내일 날씨가 좀 잦아들면 저기 호숫가에 낚시나 좀 갈까 하는데. 거기 기억해요? 당신이 연극을 했던 곳도 보려고요. 지금 어떤 작품의 모티브를 하나 다듬고 있는데 그걸 다시 쓰려면 그 모티브의 현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시간을 좀 아낄까요? 저희 수업 때까지 얼마 없어요. 이쪽으로. 긴 가을밤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로또를 한답니다. 봐요. 로또 카드가 많이 낡았죠? 돌아가신 어머니 때부터 쓰던 카드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좀 따분한 놀이이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기 작품만 읽고 내 건 펼쳐보지도 않았네. 19페이지까지 결정. 의사 선생님, 제 것도 한 번만 내주세요. 그럽시다. 다들 거셨나요? 저부터 시작합니다. 22, 있어요. 3, 좋아. 3인가요? 8, 81, 10. 좀 천천히 해라. 하리코프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죠.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럽네요. 34. 대학생들한테서도 뜨거운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도 3개, 50. 뭐 딱 50. 그날 내 드레스는 정말로 근사했다고요. 내가 어디서 옷을 못 입는다는 말은 듣지 않잖아요. 불쌍하고 진짜 우울한가 봐. 신문마다 악평이 실렸던데요. 77. 관심이 많으시네요. 운도 나빴어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설프고 또 모호해요. 뭐 이따금 잠꼬대 같은 소리도 하고 살아있는 인물이 없어요. 11. 페트루샤, 따분하세요? 잠들었네. 4등 문관께서 주무십니다. 7, 90. 내가 만약 호숫가나 영지에서 살았더라면 작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욕심은 버리고 온종일 낚시에만 열중했을 테니까요. 28. 잉어나 농어 같은 걸 낚을 때면 얼마나 황홀한 줄 모릅니다. 그래도 난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작가를 믿어요. 뭔가 있거든. 뭔가 말이지.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부인, 아드님이 작가가 돼서 흐뭇하시겠어요? 어머, 이를 어쩌죠?
아직 그 할 거를 읽지 못했네요. 너무 바빴거든요. 26.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부탁하신 거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왜 예전에 콘스탄틴 가브릴로비치 씨가 갈매기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걸 박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랬었나요? 기억나지 않네요. 66. 1. 88. 다 맞췄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자, 이제 차를 좀 마실까요? 새로운 형식을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 내 자신이 타성에 젖어버렸어. 울타리 위에 붙은 벽보가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검은 머리카락이 휘돌아 감싸고 있는 창백한 얼굴.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니. 휘돌아 감싸라는 또 무슨 말이야. 너무 서툴러. 주인공이 빗소리에 잠 깨는 부분부터 다시 써야겠어. 나머진 모두 버리고. 달밤 묘사는 너무 멋을 부렸잖아. 뜨리고린이라면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쉽게 쓸 텐데. 쓸수록 못 쓰겠어. 이건 고문이야. 아니야. 그래, 문제는 형식에 있지 않아. 새롭냐 늙었냐가 문제가 아니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거. 그래, 그게 중요해. 점점 그런 확신이 들어.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누구요? 니나? 니나? 너였어, 너. 널 만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내 가슴이 아팠던 거야. 나의 소중한 네가 오다니.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울지 마. 여기 누가 있어? 나 혼자야. 걱정하지 마. 내게 얼굴 좀 보여줘. 나 많이 변했죠. 그래요. 마르고 눈이 더 커진 것 같기는 해. 내가 이렇게 니날 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왜 날 만나주지 않은 거야? 여태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벌써 일주일 가까이나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네가 묵고 있는 여인 속창문 앞에서 거지처럼 서 있었는데. 두려웠어. 나를 증오할까 봐. 네가 나를 보고도 나를 못 알아보는 꿈을 밤마다 꿨어. 넌 모를 거야. 도착한 순간부터 이 근처를, 이 호숫가를 계속 돌아다녔어. 이 집 근처에도 여러 번 왔지만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 여기는 따뜻하고 아늑하다. 바람소리 들려? 뚜르게나프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한 밤에 지붕 밑에 앉아있는 사람, 따뜻한 한 구석이라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아, 뚜르게나프. 또한 주께서 집 없는 방랑자 도우리니 괜찮아. 니나. 괜찮아. 울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2년 동안이나 울어보지 못했거든. 어제 저녁 우리의 무대가 그대로 있는지 정원에 와봤어.
지금도 그대로였어. 2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거야. 봐! 이제는 울지 않잖아. 작가가 됐더군. 너는 작가, 나는 배우. 우리는 둘 다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나의 하루하루는 즐거웠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노래를 부르고 너를 사랑하고 명상을 꿈꾸고. 그런데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옐레치로 떠나 너의 사람들 열차를 타고 농부들 틈에서 옐레치에 가면 좀 교양 있다는 상인들이 친절한 척 달라붙으면 시간되겠지.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아. 옐레츠는 왜? 겨울 동안 계약했어. 가야 해. 니나, 그래, 널 저주하고 증오했어. 네가 보낸 편지, 사진 다 찢어버렸지. 하지만 그때마다 내 영혼이 너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니나, 널 향한 나의 사랑, 그걸 어떻게도 떨쳐버릴 수 없었어. 널 잃고 작품을 발표한 뒤부터 내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진 거라고. 청춘은 갑자기 막을 내려버려 마치 90년이나 살아버린 느낌이었다고. 네 이름을 부르며 네가 밟고 지나간 땅 뒤 입을 맞춰 세상 어떤 곳을 보고 있어도 오로지 너의 얼굴만 떠올라.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비추던 그 부드러운 미소.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왜? 이런 말을! 외로워. 아무도 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어. 마치 닭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춥다고. 내가 쓰는 글들은 죄다 건조하고 냉담하고 우울하기만 하다고. 니나, 여기 있어줘. 부탁이야. 그럴 수 없다면 나랑 같이 떠나. 제발. 제발. 니나, 왜 그래? 왜? 제발 니나! 목말라. 지금 어디로 가려고? 시내. 대체 왜? 내가 밟고 지내가 땅 위에 입 맞춘다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차라리 죽이겠다고 해! 지쳤어. 쉬고 싶어. 실수만 있다면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배우야. 나는 배우라고. 그 사람도 여기 있구나. 그래, 그렇겠지. 괜찮아. 그 사람은 연극을 믿지 않고 언제나 내 꿈을 비웃기만 했는데 나도 차츰 믿음도 용기도 잃어버렸지. 사랑에 대한 걱정, 질투, 아이에 대한 떨칠 수 없는 책임감. 결국 나는 보살도 높고 초라한 여자가 되어버렸을지 몰라. 연기도 엉망이었어. 손을 어떻게 할 줄 몰라. 무대 위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세자도 제때 못하고. 넌 모를 거야. 형편없는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기분을. 나는 갈매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갈매기를 썼던 거 기억해? 어떤 남자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 한 아가씨를 만나 심심풀이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작은 얘기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무대!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제 나는 진짜 배우야. 환희를 느끼며 즐겁게 연기하고 있어. 하루하루 내 정신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느끼는 거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꼬스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꿈꾸었던 명성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념을 가져야 해요. 나는 신념이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내 소명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전혀 두렵지 않아. 넌 너의 길을 찾았나 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있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면서 나는 여전히 공상과 환상의 혼돈 속을 헤매고 있어. 내게 신전도 없고 소명은 무엇인지 몰라. 이제 가야 해. 나중에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꼭 보러 와줄 거지. 약속해줘.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잠깐만. 음식을 가져올 테니. 아니야. 혼자 갈래. 쓰리고린을 봐도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그 사람을 사랑해. 너무나도 사랑해. 작은 얘기거리 사랑해. 미칠 듯이 사랑해. 예상보다도 사랑해. 옛날엔 좋았잖아, 꼬스자. 얼마나 밝고 순수하고 즐거운 시절이었어. 마치 사랑스럽고 우아한 꽃들과도 같은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거 기억나? 인간도 사자도 독수리도 내조도 뿌리난 사슴도 거위도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그 모든 생명들이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졌다. 이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라진 지 수천 세기가 지나고 초원은 더 이상 두루미의 울음소리로 깨어나지 않고 보리수 덤불에는 5월의 딱정벌레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누가 정원에서 네 날 보면 안 되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괴로워하실 텐데. 여기 이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탁하셨던 거죠. 기억나지 않네요. 기억나지 않아요.